안녕하세요. 네, 달려라 병원 박재범입니다. 네, 척추관절치료 느낌하니까가 벌써 6번째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제 얼굴은 안 보이고 가슴만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그 손에 대해서,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하려니까 제 손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제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카메라는 그 갤럭시 S3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퀄리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마침 갤럭시 S5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그것으로 방송을 촬영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제 손바닥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손금이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요 손금하고 요 손금하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던데 대부분 저는 하여튼 갈라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손금이 저는 손금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좀 좋아 보입니까? 어떻게 좀 자, 저는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 저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손이 저린 증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도 많고 손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서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간 통증, 나이트 크라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린 증상, 손의 통증, 그리고 감각의 둔화, 예, 조금 손이 끝이 무뎌지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근육의 마비, 이렇게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작은 증상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을 꼽으라면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생기느냐? 사실은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발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이 손목에 무슨 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골절이 있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 생기는 2차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생깁니다. 되게 중년의 여성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양쪽에 같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그 외에 비만, 또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서 이 병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밤에 손이 막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막 깨서 손 조금 움직이다 보면 이게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에 조금 호전이 되는 야간에 생기는 저림 및 통증, 이것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제 손가락에 총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의 손가락에 증상이 모두 생기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생깁니다. 4번도 이제 경우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이쪽 엄지 쪽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가 생겼는데 5번째가 저리고 아픈데 이게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네, 손의 저림 증상은 신경에 의해 생기는데 경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리는 것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이 새끼손가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 디스크 질환이나 아니면 그 팔꿈치에 신경이 눌리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목 터널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목 터널은, 자, 여기 펜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드 마커 펜. 자, 제가 한번 손목 터널의 위치를 제 손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참, 말씀드릴 것 중에 빠진 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이 주로 손바닥 쪽에 많이 생깁니다. 손 등 쪽에 막 저리고 그런 것은 대개는 목 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손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손목 터널의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자, 얼추 손목 터널이니까 이 터널 모양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 손목 터널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 터널 속에는 여러 힘줄과
여러 힘줄과 신경이 지나는데 신경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납니다. 이 정중신경은 이 중에서 제일 엄지 있는 쪽으로 대강 이 정도. 정중신경은 이 빨간색 펜 있는 정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펜. 와, 너무 좀 징그럽게 보이네요. 네, 이 정중신경이 이 손목 터널에서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은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지금 약간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두 개를 마주하고 이렇게 살짝 굽히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힘줄이 두 개가 있죠. 이 힘줄 두 개, 그 사이쯤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여기쯤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엄지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엄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신경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눌리면 신경이 가는 부위가 다 저림 증상이 생기겠죠, 그죠? 네, 이게 빨간색으로 그려보니까 좀 징그럽습니다. 예, 하지만 대강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나머지 검은 것들은 이게 힘줄입니다. 대개 이 생기는 원인이 갑자기 터널이 좁아질 리가 없잖아요. 터널은 그 위치에 있는데 힘줄이 또는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막 이런 것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부으면서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끼어있는 제일 약한 정중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 움직임과 이 병과 관련이 많고 손목터널 증후군 있는 분들이 또 손가락 관련된 방아쇠수치 같은 그런 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아까 증상 중에서 가장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마비라고 그랬죠? 근육마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손에 보면은 어디에 근육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가장 근육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요. 이 손목터널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근육은 바로 이 엄지 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자말로는 무지구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마비가 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은 볼록 내밀어 있는데 이쪽이 쏙 들어가 있다. 한쪽에 쏙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손이 저린다. 이것은 매우 심한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의사의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쉬운 것은 정중신경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틴넬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탁탁 쳤을 때 그 해당 부위에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해당 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거나 전기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거는 병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요 신경이 지나가는 것보다 조금 요 몸쪽을 두드렸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좀 유명한 검사법인데 양손을 이렇게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목을 양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저린 증상이 생기는데요. 저린 증상이 생기면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찰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 1층에 있는 엘브라더스 커피인데요. 제가 맛본 커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엘브라더스 커피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치료는 심하지 않은 경우와 심한 경우가 있겠죠.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개는 손가락 사용을 조금 자제하고 필요하면 여기 손목 보호대나 아니면 기부스, 정확하게는 스플린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기부스 정도 대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먹는 소염제나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 이런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근처에다가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대개는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부위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효과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아니면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저희가 손목 터널 절개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손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을 한번 닦고 오겠습니다. 네, 손을 닦고 왔습니다. 깨끗해졌죠? 네. 이제 수술적 치료는 손목 터널 절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손목 터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터널 모양이겠죠? 이 터널로, 손목에 있는 터널인데, 이 터널로 여러 개의 신경이나 여러 개가 아니죠. 정중신경과 여러 개의 힘줄이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이게 꼭 졸라져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풀어주는 방법은 이 터널을 이루고 있는 지붕 역할을 하는 가로손목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로손목인대를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경을 눌리던 구조물이 없어지니까 풀어지겠죠. 자, 요거 다시 제 손으로 보면, 자, 아까 손목 터널 위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절개는 보통 제가 2cm 내지 3cm 정도 하게 되는데, 자, 이 보이시나요? 한 이 정도 절개를 합니다. 네, 이 정도 절개를 하는데, 대개는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고, 예전에 보면 전신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팔 전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냥 국소 마취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절개를 하고요. 이 주변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겠죠. 손가락은 다 움직일 수 있고, 이 부분만 마취가 되는 것입니다. 절개를 한 다음에 속에 있는 손목 터널을 아까 말씀드린 가로 손목인대라는 그 인대를 절개를 해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수술인데요. 피부 절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범위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 가로손목인대라는 것이 요 안에까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5분, 늦으면 10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기부스나 보조기 등을 안 채웁니다. 가능한 손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손은 수술해 놓고 고정을 오래 하고 있으면 기능이 확 떨어져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그 기능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 치료는 가능한 빨리 움직인다. 이게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처가 다 났고 실밥을 뽑게 되는데, 실밥은 보통 제가 2주 정도 지나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지나면 손을 물 사용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2주 전에 수술하고 나서부터 2주까지는 물은 대면 안 되지만 손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주가 지나면 물 사용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상이 이제 금방 좋아지느냐,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있을 텐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부터 밤에 편하게 주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날부터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 근육이 마비되는 거, 또 손가락이 통증 말고 감각이 좀 둔해진 거 있죠? 이런 것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린 증상이나 통증 이런 것은 대부분 금방 호전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려라 병원 박재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